우리 박물관은 이번 길 위의 인문학 수업으로 조개무덤 회총, 역사를 간직한 타임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1교시에는 회총의 의미, 회총의 역사적 기능, 경상남도 지역과 울산의 회총 유적에 대해 알아보고 2교시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 부산 동삼동 회총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당시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들을 살펴본 후 만들기 체험을 함께 해볼 거예요. 과거 인류가 조개를 식량으로 채취하여 먹고 버린 껍데기가 오랜 기간 동안 쌓여 만들어진 유적으로 한자 그대로 풀이해 조개 무덤 또는 조개 덤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회총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 껍데기, 먹고 남은 동물의 뼈, 깨어진 톡이나 석기 등을 버린 회기장으로 알려져 있어 신석기인들의 쓰레기 더미로 인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총의 조개 껍데기는 석회질로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산성 토양에 의해 분해되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사람이나 다양한 동물의 뼈, 여러 가지 생활 도구 등을 썩지 않게 해주어 시기별로 쌓인 층들을 그대로 잘 보존해주고 있어요. 해서 오늘날 그들의 삶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랍니다. 따라서 회총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남긴 쓰레기 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과거의 생활과 문화 정보 등 그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흔적을 전해주는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는 농경이 이루어지기 이전 또는 수렵 어로 등 채집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약 1만 년 전 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급격한 지구 온난화의 진행으로 빙하가 녹아 바다의 수심이 급상승하면서 육지에서 바다로 변한 서해와 남해 일대에 식량을 구하기 훨씬 수월해진 신석기인들이 조개, 물고기 등 바다 포유류가 가득했던 바다의 자원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작살로 바다 포유류를 잡고 이런 생활들이 일상이 되고 자원이 풍부한 바다 근처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8,000년 전 무렵부터 회총이 만들어졌고 신석기 시대 전 기간에 걸쳐 발견되고 있어요. 회총, 조개무덤은 고고학적으로 특히 신석기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회총에서 발견된 유물 중 동식물의 유해나 인공물, 토기, 석기 도구 등을 연구해 당시 인류의 삶을 엿보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복원하여 역사 자료이자 문화유산으로 후대에 남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연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탄소, 질소, 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실생활 연구, 성장선, 산소 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옛 환경 연구 및 점유와 계절과의 관계 등 과학적, 객관적 연구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회총 유적이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회총 유적 연구는 1907년 일본인 학자 이마니시류가 처음 발견하고 발굴한 김해 봉황동 유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후 북쪽의 두만강구의 서수라와 옹기에서부터 서해와 동해, 한반도의 끝 남해안, 그리고 제주를 비롯한 도서지방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중 경상남도 지역과 울산의 회총 유적에 대해 알아볼 건데 먼저 경상남도 지역의 회총 유적과 주요 출토 유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회총 유적인 김해 봉황동 유적은 1907년 일본인 학자 이마니시류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학자들에 의해 8차례, 광복 이후 우리의 손으로 지금까지 봉황동 유적과 주변 일대에 대하여 70여 회에 가까운 시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김해 봉황동 유적의 패층은
6에서 7m나 되는 매우 두터운 패총이자 아주 깊은 문화층을 가진 패총으로 중국 화폐인 화천과 타나미, 그리고 그 아래 문화층에서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동무덤, 세영동건과 관옥 등도 발견되어 이 일대가 패총이 형성되기 이전인 청동기 시대부터 삶의 터전으로 계속 이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중국 왕망시대의 화폐인 화천은 중국과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음은 물론 주조 연대가 명확하고 통용기간이 짧아 패총의 연대 추정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중요한 유물이에요. 또 봉황동 유적에서 출토된 화천에서는 불에 그을리고 도끼 등으로 찍어 깨뜨리려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항해의 안전 등을 기원하는 의례 중에 폐기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불에 탄 쌀인 타나미는 기원을 전후해 김해 지역이 이미 성숙한 쌀 농사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별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어요. 또한 한민족의 청동기 시대에서 발견된 검 중 하나인 세영동검은 주로 싸움이나 사냥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예전에는 세영동검이 일본에서 발견된 검과 비슷한 모양이라며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연구와 발견된 자료들을 통해 세영동검이 한민족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세영동검의 기원과 중요성을 설명해준과 동시에 일본 학계에서 주장하는 한반도에 대한 외의 관여를 반박하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영동검은 주로 한반도에서 발굴되며 한반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불린답니다. 다음은 철기시대의 생활상을 만날 수 있는 곳 창원의 성산패총이에요. 창원 성산패총은 창원공업단지 조성 당시 산을 깎는 과정에서 동구, 서남구, 북구 각기 다른 세 곳의 폐각층에서 막대한 양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패총의 최하위층에서 철을 녹이고 두드려 각종 철기를 만들었던 작업장 야철지가 발견되었어요. 이 야철지로 인해 2000년 전부터 이미 철을 생산하고 사용한 우리나라의 철기 역사를 알 수 있는데요.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1975년 야철지 보호각을 건립하였으며 1976년 건립된 성산패총 유물 전시관에서 성산패총의 출토 유물들과 함께 전시하여 역사 교육 자료로 공개 활용되고 있어요. 또 출토된 유물 중 하나인 중국 한나라의 화폐 오수전은 패총의 조성 시기와 당시 창원 지역이 중국과 철을 매개로 교역하였던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답니다. 그리고 성산패총 발굴 이후 패총 위에 쌓인 삼국시대의 성곽에서 중국 당나라 시대 화폐인 개연통보가 출토되었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국제 교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늑도는 사천시 삼천포항과 남해군 창선도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으로 섬 전체가 대규모의 유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돌보다 토기가 많을 정도이며 섬 전체가 하나의 유적일 정도로 많은 유물을 간직하고 있어요. 평면이 네모 반듯하거나 원형인 주거지들이 여러 발굴되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는 발굴된 주거지의 일부 내부에서 아궁이와 벽을 따라 평평한 돌로 터널같이 만든 시설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바로 온돌이에요. 늑도 유적에서 나온 온돌은 매우 희귀한 산석 조립 터널형 온돌로 벽체에서 약 15에서 20cm 떨어진 지점에 구덩이를 파고 내벽의 바닥과 수직 방향으로 전파남제 판석을 세워 구축한 터널 형태인데요. 사만시대 남부 지역에서 매우 드문 경우로 우리나라 온돌 사용의 역사를 엿볼 수 있어요. 또 174기의 무덤 중 개를 매장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개가 예로부터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출토된 점치는 뼈인 복골은 주로 멧돼지나 사슴의 어깨뼈를 이용하는데 복골에 대한 기록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
외인조의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뼈와 물을 불에 태워 기륭을 점치는 풍속이 있었다. 먼저 무가 자란 곳에 점치려는 내용을 고하는데 그 말이 거북점을 칠 때와 같았고 불에 타 갈라진 모양으로 점을 쳤다. 이 기록으로 불을 지진 홈을 따라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뼈로 점을 치는 것은 군사를 일으키거나 원거리 항해를 할 때, 또한 농사의 풍흉을 미리 알고자 할 때와 같이 기륭화복을 예언하기 위한 의식에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되어 특히 전쟁, 교역 등 새로운 시작이나 행위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수단이자 사람들의 안정을 꾀하던 당시 지배층의 노력의 산물로 말이죠. 창녕 비봉리 패총은 내륙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신석기 시대 패총 유적이에요. 최고, 최초, 최다의 신석기 시대의 유물 유구의 발굴이 이루어진 창녕 비봉리 패총에서 출토된 주요 유물 중 가장 놀라운 유물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도 가장 오래된 신석기 시대의 배인데요. 아쉽게도 출토 당시 배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형태를 보았을 때 통나무를 U자 형태로 파내어 만든 배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나무를 깎고 벌레가 먹는 것을 막기 위해 불에 그을려가며 다듬은 흔적 등 통나무 배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발견되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어요. 또 비봉리 패총에서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초본유로 만들어진 망택이라는 도구는 두 가닥의 날줄로 치주를 꼰 꼬아뜨기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기원전 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편물 기술을 알 수 있는 신석기 시대 최초의 유물로 신석기 시대인들의 삶과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다음은 해안에서 주로 발견되는 도토리 저장 구덩이인데요. 도토리 저장 구덩이가 18기의 다양한 크기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내륙 지역인 비봉리가 신석기 시대에는 바닷물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한반도의 해면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당시 생활 양식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똥화석이 발견되면서 신석기인들의 식습관과 기생충, 유전체 분석 등에 대한 변화를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비봉리 패총은 신석기 문화가 토기와 석기 중심으로 연구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유기물을 통한 생업이나 옛 환경, 생태계의 연구와 복원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 아주 중요한 유적이랍니다. 다음은 울산의 패총 유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울산에서의 대표적인 패총 유적으로는 성암동, 세죽, 황성동, 신암리 지역이 있어요. 사실 울산은 동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패총이 많이 발견되는 곳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울산에서도 패총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1974년 울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위치한 울주 신암리 유적이에요. 빗살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가는선무 토기 등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조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토기류와 작살, 이음 낚싯바늘, 축부, 돌도끼, 돌칼, 글깨 등 다량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토기류는 복원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당시 토기 문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로 이용되고 있어요. 출토된 유물 중 신석기 시대 토기인 덧무늬 토기는 토기 겉면에 진흙띠를 덧붙이거나 겉면을 눌러 도드라지게 하여 여러 무늬를 장식한 토기로 토기 전체에 장식된 균형감 있고 아름다운 무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기를 통해 신석기 사람들의 예술 활동을 엿볼 수 있어요. 특히 신암리 유적은 발굴 당시 3.6cm의 흙으로 빚은 여인상, 서경제 마제석부가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일명 신암리 비너스 상으로 불리는 흙으로 빚은 여인상은 머리와 팔, 다리가 없는 동체이지만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보아
여성의 몸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산과 풍류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 여인상 중 보존 상태가 좋고 성별의 구분이 확실해 유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답니다. 다음은 서경제 마제석부예요. 서경을 소재로 하여 마제 기법으로 제작한 신석기 시대 석기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처음 출토되었으며 다른 마제석부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장식품 또는 의뢰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외에도 신암리 유적에서는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어요. 울산의 세종유적에서는 도토리 저장 구덩이와 토기 조각, 포유류, 어류, 폐류 등 다양한 동물뼈, 이음 낚싯바늘, 흑요석으로 만든 화살촉, 석기류 등 3,000점 이상의 유물이 대량 발굴되었으며 사랑과 바다 짐승을 표현한 토우도 각 한 점씩 출토되었는데요. 다양한 산지동물과 함께 해양생물의 뼈 등이 골고루 출토된 것을 보았을 때 신석기인들이 해안가에서의 활발한 어로 활동을 비롯하여 산지에서도 육상동물의 사냥을 병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폐총 퇴적층 표면에서 출토된 도토리 저장 구덩이와 저장된 도토리는 탄닌 성분으로 인하여 떫은 맛이 강해서 날 것 그대로 먹기 어려운 도토리를 물이 드나드는 바닷가에 저장 구덩이를 만들어 떫은 맛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한 다음 장기간 보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토리 속의 탄닌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온다는 사실을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때 갈돌과 갈판도 함께 출토되었는데 도토리를 갈아서 탄닌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분을 만들어 식량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종유적은 현재 해수면보다 낮은 해발 1m 정도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당시 해수면이 지금보다 낮았음을 알려주고 있어 해면 변동과 해안 환경 등 자연환경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세종유적의 바로 옆 황성동 유적에서는 다량의 고래뼈와 함께 견갑골과 경추에 골철 박힌 고래뼈 2점이 출토되었어요. 사슴뼈로 만든 작살이 박힌 고래뼈인데요. 이 고래의 뼈는 신석기 시대의 수렵 활동과 고래 사냥 방법 중 하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각하에서의 작살에 맞은 고래 그림의 생활상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제작 시기의 상한을 신석기 시대로 보는 주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답니다. 성암동 폐총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외양강과 동해 바닷물이 만나는 계운포 성지의 남쪽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외양강으로 이어지는 물길의 단면에서 여러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생활유물은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돌도끼, 그물추 등이 출토되었고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소라, 핏불고둥, 참굴, 떡조개, 돌고래뼈 등이 출토되었어요. 성암동 폐총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 시대 폐총 유적으로 인근의 세종유적, 황성동 유적 등과 더불어 울산 해안의 신석기 시대 문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지난 2002년 2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적지인데요. 하지만 강가에 인접한 곳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유적이 물에 잠기거나 드러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자연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